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JS 리뷰의 코벨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에어팟 2세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개봉기 때 말씀드렸던 대부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더 말을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히 이 리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에어팟을 안 좋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에어팟 정말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리 부르기입니다. 에어팟 2세대에서는 시리를 부를 때 전작과는 다르게 그냥 시리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리를 사용성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는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리를 찾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써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리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이 날씨만을 물어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알람을 꺼달라고, 아니면 알람을 켜달라고, 알람을 확인하거나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메시지를 보내실 때 쓴다고는 하시는데 요즘 세상에서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지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시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말을 해주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엄마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봐줘 하면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얘가 정말 어디 가니? 어머니에게 어디 가니? 이렇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를 굳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치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실 때 시리를 사용하시는 거는 편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리를 부르는 게 그렇게 좋은 기능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리가 사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프라인에서는 시리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경우에서는 시리를 불러도 그냥 정말 단순한 작업, 볼륨을 올리고 볼륨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할 때에도 오프라인이면은 시리가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서 느꼈냐면요. 미국에서는 등산을 가거나 하면은 와이파이가 터지지가 않고 전파가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면서 노래를 듣다가 시리야 볼륨 좀 올려줘, 볼륨 좀 내려줘, GPS 좀 찾아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시리가 불가능합니다. 시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바에야는 그냥 제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볼륨을 올리고 아니면은 제가 핸드폰을 열고 구글맵을 켜서 GPS를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또 한 가지는 배터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애플워치에서 사용하던 W1 칩을 사용했었는데 2세대부터는 에어팟 전용인 H1 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늘어났다, 그리고 레이턴시가 줄어들었다, 이런 거를 많이 내세웠는데요. 제가 솔직한 말로 1세대를 사용하지 않았던 소비자로서 W1 칩에서 H1 칩으로 넘어간 거는 그렇게 딱히 좋은 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H1 칩이 지원하는 그런 스펙들은 소비자가 당연하게 원하는 그런 스펙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레이턴시가 30%가 줄어들었다, 전화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났다, 음악 플레이하는 내용이 더 길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1세대 에어팟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이 정도에는 당연히 내가 이 정도 돈을 내고 샀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말하는 게 무선 충전입니다. 무선 충전 참 좋습니다. 무선 충전 참 편합니다. 저도 잠잘 때 그냥 침대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제가 삼성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 위에 딱 올려놓으면은 그냥 충전이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시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계속 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이어폰이 다른 쪽보다 조금 배터리가 빨리 닳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시간, 3시간, 영화 한 편을 보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한쪽은 한 50 몇 퍼센트, 한쪽은 40 몇 퍼센트, 아니면 한쪽은 50 몇 퍼센트, 한쪽은 60 몇 퍼센트, 이런 쪽으로 양쪽 배터리가 조금 다르게 닳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한 3시간, 4시간 쓴 다음에 다시 넣어 놓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팟 뭐 이 케이스 자체로는 저는 뭐 제 사용 기준에서는 이틀 정도는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뭐 배터리에서 그 정도로 가는 거는 당연히 감사를 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할 때 동영상과 싱크가 더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블루투스 제품에서는 뭐 레이턴시가 안 맞는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에어팟이 그렇게 빠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뭐 무선 이어폰 제품을 사용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에어팟으로 듣는데 영상과 음질이 안 맞는다? 소리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제품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과 소리가 맞지 않는데 그 제품을 사용할까요? 어느 누가 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이 주장하는 W1 칩에서 H1 칩으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이턴시가 늘어났다. 레이턴시가 줄어들었다. 뭐가 늘어났다.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 하는 거는 그냥 그 정도는 소비자들이 당연하게 마땅하게 느껴야 되는 그런 니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니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W1 칩에서 H1 칩으로 넘어갔다. 그렇다고 이렇게 자랑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로 사용자로서 이렇게 애플을 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게 25만원짜리 제품에서 그 정도도 안 나와지면, 그 정도 퍼포먼스도 보여주지 못할 거면 제가 25만원을 주고 이 제품을 살까요? 아닙니다. 저는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에어팟이 음질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어폰 제품들도 그렇게 많이 고가 제품들은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XBA N3AP 제품이 3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당연히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다른 이어폰 제품은 뭐 한 3만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맞는 음질을 나와줍니다. 그런데 블루투스 이어폰, 여기서는 25만원짜리인데 25만원짜리 이어폰에서 느낄 수 있는 음질이 솔직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바라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에어팟은 편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냥 블루투스로.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신다면은 다른 제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사시면은 에어팟과 아이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터치가 가끔씩 잘 안 됐습니다. 갤럭시 버즈는 터치식입니다. 그런데 에어팟은 터치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요. 가끔씩은 조금 세게 쳐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귀까지 충격이 조금 와가지고 살짝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특별한 뭐 불편을 주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루투스 얘기입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예 안 끊기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른쪽만 나오고 왼쪽이 잠깐 안 나오고 그런 현상은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뭐 한 몇 초만 있으면은 몇 초만 기다려주면은 바로 연결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뭐 나쁘다고 할 만한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그냥 가끔씩 운동장, 뭐 헬스장을 가서 사용을 하실 때는 뭐 전파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휴대폰과 제 에어팟이 조금씩 끊기는 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어팟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제 핸드폰의 문제인 건지 뭐 제 에어패드의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블루투스 기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그 제품으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서 블루투스로 노래를 듣는데, 휴대폰과 연결해서 노래를 듣는데 에어팟을 듣고 있다가 자동차 시동이 켜지고 블루투스가 켜지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좋을 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시동만 켜놓고 싶은데 이게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삼성 노트북을 켜기만 하면은 제가 에어팟으로 애플 제품과 노래를 듣고 있는데 삼성 노트북을 켜기만 하면은 에어팟이 바로 그 새로운 기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을 때도 넘어가는 점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 제품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 기기 간의 연결 호환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다가 뭐 아이패드로 뭐 다른 거를 뭐 노래를 듣고 싶다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누르기만 하면은 한 2, 3초 그거 만에 바로 연결이 바뀝니다.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 기능이긴 한데 그 정도는 당연하게 들어와야 되는 기능이고 그 정도는 당연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스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에어팟을 구매를 하였는데 애플에서 아이패드로 애플에서 애플 제품인데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로 넘어가는 게 많이 느리다 하면은 저는 에어팟 25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방수 기능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에어팟이 뭐 방수가 아니다 라고 말은 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전작보다는 뭐 방수 기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저는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이상 저는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내면서 이렇게 에어팟을 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운동을 하면서 굳이 에어팟을 쓰면서 땀을 맞고 싶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네이버를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에어팟을 쓰지 말라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블로그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어팟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쓰기 편하고 애플 제품이기 때문에 애플 기기 간의 호환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것 아닐까요? 그냥 당연하게 들어와야 되는 기능들이 이번 에어팟에 들어왔습니다. 에어팟 1세대가 에어팟 2세대보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에어팟 1을 쓰지 않았던 유저로서 저는 애플이 주장하는 그런 스펙들만을 보고 에어팟 2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 스펙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스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애플을 까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냥 당연히 애플 제품을 샀는데 애플끼리 호환이 되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을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냥 간편하고 가볍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충전 정말 편합니다. 에어팟 2세대 사용하기 편합니다. 에어팟 2세대를 사용하기는 편한데 그 정도입니다. 구매를 하시고 싶으시다? 구매를 하십시오. 구매를 만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버로우를 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무선 충전이 되었든 유선 충전이 되었든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사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폰을 쓰시면서 애플 제품들을 쓰시면서 갤럭시 버즈를 사용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돈을 더 주시고 뭐 제나이저나 뭐 아니면 소니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뭐 에어팟 요 정도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까는 것 같이 이렇게 영상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솔직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한 3주 정도 사용해본 소비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